이번 시간에는 캐릭터의 겉옷을 만들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상의들만 만들어 주었었는데요. 그 상의와 함께 덧입을 수 있는 다양한 겉옷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옷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의상과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앞부분을 열어주어 겉옷을 자유롭게 입고 벗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준 의상을 그대로 응용해 줄 건데요. 먼저 폼이 큰 외투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큰 외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크게 만들어 주었던 맨투맨 형태를 응용해 줄 건데요. 톰하고 이 폼이 큰 의상을 가운데 부분을 잘라 정리를 해주시면 자유롭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기존에 만들어준 맨투맨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 ESC를 눌러 복제해 주시고요. 기존에 만들어준 맨투맨을 숨겨주겠습니다. 복제해준 오브젝트는 자유롭게 이름을 설정해 주셔서요. 외투 형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외투도 기본 의상 흐름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을 벌려주어 겉옷을 입을 수 있는 형태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준 맨투맨 형태는 반대쪽이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었었는데요. 가운데 부분을 벌려주기 위해 Ctrl R을 눌러 가운데 흐름에 엣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연결된 부분의 가운데 엣지를 선택하여 삭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벌어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캐릭터의 겉옷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의상 가운데를 벌려주시면 외투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여기서 위쪽 디테일 형태를 크게 감싸주면서 외투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준 이 형태에서 카라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더욱 디테일한 외투 형태를 만들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카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니걸 의상을 만들어 주었을 때와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의상 형태에서부터 나오는 카라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안쪽의 엣지를 모두 선택하여 X를 눌러 디졸브 엣지로 강조해 주었던 부분의 엣지를 모두 삭제해 주시고요. 위쪽 끝부분의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대로 E를 눌러 아래로 익스트루드 해줄 겁니다. 기존에 잡힌 형태에서부터 카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옆을 본 상태에서도 형태를 수정해 줄 건데요. 그런데 지금 수정해 보시면 하얗게 활성화된 버텍스를 기준으로 편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본을 만들면서 피벗 포인트를 액티브 엘리먼트로 바꿔주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설정되면 에디트 모드에서도 활성화된 요소를 기준으로 함께 편집이 되기 때문에 피벗 포인트를 미디엄 포인트로 바꿔주어 선택한 요소들의 중심에서부터 편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여유있게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S, Y를 눌러 앞뒤로 늘려주셔서요.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외투 위쪽에 카라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카라의 디테일한 형태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엣지를 만들어 위쪽으로 조여주시고요. 바깥쪽에도 똑같이 엣지를 만들어 위쪽으로 조여줄 겁니다. 바깥쪽 엣지는 그대로 밖으로 빼주시고요. 안쪽 엣지는 그대로 안쪽으로 넣어주어 안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카라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셔야겠죠? 우리가 바깥쪽에 만들어 주었던 엣지를 선택해 주셔서요. S, Y를 눌러 앞뒤로 넓게 잡아주시고 G, Y를 눌러 살짝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로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카라 형태가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카라가 나오는 윗부분을 정리해주신 후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캐릭터의 의상에 얹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줄 겁니다. 뒤쪽 버텍스를 하나하나 움직여가며 의상 위쪽에 얹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카라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카라의 형태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디테일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Ctrl R을 눌러 엣지를 만들어 조여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엣지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부분을 올려서 정리해 주시면 동그랗게 카라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카라의 주름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이렇게 중간 부분의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눌러 베벨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휠을 돌려서 가운데 엣지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안쪽에 만들어준 엣지를 모두 선택해 주셔서요. S를 눌러 사이즈를 줄이고 G, X를 눌러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카라의 주름 형태가 자연스럽게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카라 형태를 잡아주신 후에는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엘라스틱 그랩 브러쉬로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얹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라 형태와 겉옷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리해 줄게요. 전체적인 의상 형태도 크게 표현해 주셔서요. 캐릭터를 크게 감싸면서 입는 폼이 큰 옷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안쪽의 몸통 부분도 전체적으로 크게 잡아주셔서요. 큰 외투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앞쪽도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빼주어 큰 외투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봐가며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형태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진 부분은 가운데 엣지를 선택하여 G, X를 눌러 좌우로 움직여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카라 형태도 자연스럽게 얹어진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해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연결하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외투 형태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상하의와 함께 적용하여 의상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기존의 상의와 함께 사용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의상끼리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외투를 바깥쪽으로 빼주셔서요. 자연스럽게 얹어진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함께 의상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의도 마찬가지로 함께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하의와 기존의 상의 형태가 겹쳐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상 형태에 맞게 상의 부분도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아예 바깥쪽으로 빼주셔도 되고요. 반대로 하의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의상을 함께 적용해 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을 이어주어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전체적인 의상을 모두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큰 외투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자켓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큰 반팔티에서부터 진행을 해줄 겁니다. 만들어준 외투와 기존 의상은 잠시 숨겨주시고요.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큰 티셔츠 형태를 꺼내주겠습니다. 뾰족한 카라 형태가 만들어진 자켓 형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적인 흐름이 반팔티와 같기 때문에 반팔티 형태를 응용하여 자켓 형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준 큰 티셔츠 오브젝트를 Shift D를 눌러 복제해 주시고요. 기존에 만들어준 티셔츠 형태는 잠시 숨겨주겠습니다. 복제해준 오브젝트에는 이름을 자유롭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입고 벗을 수 있는 자켓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가운데 부분을 벌려줄 겁니다. 컨트롤 R을 눌러 엣지를 추가해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의 엣지를 삭제해 주시면 이렇게 벌어지며 기본적인 자켓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팔과 몸통 흐름의 디테일을 정리한 뒤 형태를 길게 잡아주어 기본적인 자켓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우리가 팔과 몸통 흐름에 만들어 주었던 디테일들 있죠? 모두 선택해 주셔서요.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부분이 플랫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이 형태가 그대로 길게 내려와 긴 자켓 형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캐릭터의 몸 형태에 맞게 배치해 주시고요.
팔 흐름의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엣지의 사이즈를 줄여주어 어느 정도 팔의 형태에 맞게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팔 흐름을 크게 잡아주시면 뒤쪽에서 봤을 때 팔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팔은 꺾인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요소 없이 흐름이 크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R을 눌러 가운데 엣지를 만들어 G를 눌러 뒤쪽으로 이동하여 꺾인 팔의 형태에 맞게 의상을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V를 눌러 드로우 브러쉬로 살짝씩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팔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팔 형태를 잡아주신 후에는 만들어준 끝부분 형태의 엣지를 조여주어 날카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름이 크게 잡힌 곳에도 똑같이 엣지를 여러 개 만들어 주셔서요.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엘라스틱 그랩 브러쉬로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팔 형태에 맞게 넉넉하게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형태를 정리해 주신 후에는 앞쪽에 카라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 위쪽에 만들어 주었던 디테일 부분들 있죠? 삭제를 해줄 건데요. 끝부분 엣지를 선택하여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이 부분이 모두 삭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카라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카라 형태를 만들어 주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날카롭게 꺾인 부분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동그랗게 표현될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엘라스틱 그랩 브러쉬로 끝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날카롭게 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며 동그랗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자켓의 카라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겁니다. 끝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벌어진 부분은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이 끝부분 버텍스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빼주어 위쪽이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버텍스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는 카라가 나올 부분에 엣지를 선택해 줄 건데요. 2번을 눌러 엣지 선택 모드에서 위쪽의 엣지들을 모두 선택해 줄 겁니다. 중간 부분의 엣지는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뒤쪽에서부터 앞쪽 중간까지 엣지가 선택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후에는 우리가 카라를 만들어 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2를 눌러 바깥쪽으로 빼주셔서요. 이 형태 그대로 카라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온 형태가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1번을 눌러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 카라 형태가 자연스럽게 의상 위에 얹어질 수 있도록 배치해 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카라 형태를 만들어 준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의상 위에 자연스럽게 얹어진 카라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바깥쪽으로 나오는 카라 형태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쪽에 엣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 부자연스럽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카라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컨트롤 R을 눌러 엣지를 안쪽으로 조여주셔서요. G, Z를 눌러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S, Y를 눌러 앞뒤로 늘려주어 윗부분이 동그랗게 카라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S를 눌러 사이즈를 좀 더 키워주시고요. G, Z를 눌러 좀 더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카라가 나오는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형태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빼준 이 형태를 원하는 카라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뾰족한 카라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위쪽에도 더욱 뾰족한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띄워진 부분은 자연스럽게 의상 위쪽에 얹어진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줄 거고요. 이렇게 카라의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강의 형태를 잡아준 뒤에는 디테일하게 형태를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끝부분이 뭉툭하게 표현되다 보니 굉장히 어색하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부분을 날카롭게 표현해 주어야겠죠. 먼저 끝부분에 엣지를 만들어 조여주어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우리가 이 뾰족한 형태를 만들어 주었었죠. 여기가 날카롭게 강조될 수 있도록 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엣지를 모두 선택해 주셔서요. 컨트롤 E, 엣지 크리즈를 선택하여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엣지가 보라색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봤을 때 이 형태가 날카롭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래쪽에 표현해준 날카로운 형태에도 똑같이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도 컨트롤 E, 엣지 크리즈를 눌러 조여주시고요. 아래쪽 뾰족한 형태에도 이렇게 똑같이 컨트롤 E, 엣지 크리즈를 눌러 조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부분이 날카롭게 표현이 되면서 조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카라의 형태를 잡아주신 후에는 엘라스틱 그랩 브러쉬로 전체적인 형태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캐릭터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준 두께가 너무 두껍게 표현되지는 않도록 조절해 주겠습니다. 만들어준 카라 형태가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감쌀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겁니다. 카라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자켓에 걸쳐지는 카라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라의 전체적인 형태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가운데 벌어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엣지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카라 뒷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동그랗게 표현될 수 있도록 버텍스를 선택해가며 형태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겹쳐진 버텍스들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만들어준 엣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준 의상의 끝부분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이런 카라 형태도 캐릭터에 맞게 자연스럽게 얹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겁니다. 카라 형태도 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켓 형태는 어깨가 강조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표현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부분에 있는 흐름을
엣지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요.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어 G, Z를 눌러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어깨 형태가 강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S, Y를 눌러 앞뒤로 살짝 눌러주셔서요. 뒤쪽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아래쪽의 엣지들도 팔의 형태에 맞게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넘어간 어깨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자켓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준 자켓 형태는 원하는 대로 길이와 형태를 수정하여 자유롭게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캐릭터와 겹쳐지는 부분은 또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크리즈 엣지를 적용하여 강조해준 부분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부분의 엣지를 선택하여 컨트롤 B를 눌러 중앙에 베벨을 만들어 주시면 이 부분만 따로 강하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해 주신 후에는 스커프트 모드에서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형태가 캐릭터의 몸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가운데 벌어진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자켓 형태가 마무리가 됩니다. 앞에서 만들어준 큰 외투와 또 다른 느낌을 주죠. 앞에서 만들어준 겉옷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폼이 좀 크고 두꺼운 느낌의 의상이었다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얇고 날카로운 느낌으로 캐릭터의 몸에 맞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몸에 딱 붙는 가디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붙은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긴 티셔츠 형태를 만들어 주었었죠. 이 형태에서 가디건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건 형태도 똑같이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어 외투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단추가 잠겨진 형태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긴 티셔츠를 Shift D를 눌러 복제해 주시고요. 기존의 긴 티셔츠 형태는 숨겨주겠습니다. 복제해준 오브젝트는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가운데 부분을 잘라줄 건데요. 기존에 만들어준 방법은 엣지를 추가하여 가운데 엣지를 삭제해주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가디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흐름을 삭제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가운데 엣지를 선택하여 삭제해 주겠습니다. 의상의 전체적인 길이도 짧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아래쪽에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원하는 만큼 선택한 뒤 잘라주셔서요. 짧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흐름을 잡아줄 건데요. 이 만들어준 넥 라인 있죠? 끝부분 엣지를 선택한 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모두 선택해 주셔서요. X를 눌러 삭제하여 깔끔하게 정리해 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뒤에는 만들어준 형태가 캐릭터와 겹쳐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빼주셔서요. 자연스럽게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몸의 형태에 맞게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기서 자켓을 만들어 주었을 때와 똑같이 끝부분에 올라온 부분을 동그랗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정리되며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서 엘라스틱 그랩 브러쉬로 위쪽에 뾰족하게 나온 형태를 안쪽으로 넣어가며 동그랗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겁니다. 캐릭터와 겹쳐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리해 주시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형태들이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흐름을 확인해 주시면 잘 정리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버텍스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후에는 요 엣지 있죠? 우리가 자켓에 카라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이 안쪽의 엣지를 모두 선택해 주셔서요. 그대로 E를 눌러 익스트루드 해줄 겁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익스트루드하여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준 형태는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버텍스를 정리해 주시고요. 기존의 형태에서 새로운 흐름이 하나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의 몸에 자연스럽게 얹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끝부분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바깥쪽으로 빼주셔서요. 캐릭터의 몸 형태에 맞게 자연스럽게 얹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준 흐름이 일정한 두께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디건 앞쪽에 하나로 이어진 흐름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엘라스틱 그랩 브러쉬로 이 형태가 캐릭터의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얹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가디건의 형태들이 어느 방향에서 봐도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제 몸에 딱 붙는 가디건의 기본 형태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몸에 딱 붙은 의상에서 주름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옷 주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옷을 만들 때 아래로 떨어지는 무겁고 큰 주름 형태를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추가로 만들어준 엣지들을 회전하고 사이즈를 조절해가며 주름을 표현해 주었었죠. 이번에는 몸에 딱 붙는 의상을 입을 때 생기는 디테일한 주름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이 접히는 부분에 주름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팔을 보시면 이 팔꿈치 부분이 있죠? 팔꿈치 부분을 기준으로 팔이 접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주름 형태를 표현해 줄 겁니다. 팔꿈치 엣지를 기준으로 주변에 추가로 엣지를 만들어 조여주셔서요. 이렇게 얇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뒤에 안쪽에 한 번 더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사이즈를 키우고 회전해 주시면 이렇게 주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사이즈를 키운 뒤 다른 방향으로 회전해 주시면 마치 의상에 주름이 잡힌 것처럼 모델링이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S, Y를 눌러 앞뒤로 눌러주시고요. G, Y를 눌러 앞쪽으로 보내주어 팔이 접히는 앞쪽에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주름 형태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거죠. 위쪽에 한 번 더 주름 형태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요. 이렇게 팔이 접히는 부분에 주름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름 형태는 많이 움직여주는 부분에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어깨가 크게 움직이고 팔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이 또 많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주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해주었던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엣지를 추가로 만들어 주시고요. 엣지 사이에 추가로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S를 눌러 사이즈를 키우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R을 눌러 회전하여 형태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주름 형태가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아래로 튀어나온 형태가 조금 거슬린다면 만들어준 주름 엣지의 사이즈를 줄여주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려서 윗부분에만 주름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추가로 또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한 번 더 안쪽에 엣지를 만들어준 뒤 S를 눌러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자연스러운 주름 형태가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깥쪽에 한 번 더 엣지를 만들어 주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름 형태를 잡아주시면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주름 형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름 형태는 자주 움직이는 허리 부분에도 추가로 만들어주시면 좋은데요. 기존 형태에서 엣지를 추가하여 디테일하게 주름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뒤에 스커트 모드로 들어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캐릭터의 몸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겁니다. 벌어진 가운데 부분은 이어주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신 후에는 기존의 엣지에 추가로 만들어 주셔서요. 끝부분이 아닌 중간에서부터 바깥쪽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G를 눌러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살짝 회전하여 주름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도 똑같이 엣지 추가해 주시고요. 끝부분을 제외한 바깥쪽 엣지를 선택해 주셔서요. 바깥쪽으로 빼준 뒤 회전하여 이런 주름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주름 형태는 꼭 바깥쪽 주름만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다른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주름을 만들어 주셔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름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주신 후에는 스커트 모드로 들어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주름의 형태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만들어준 주름도 정리해 주셔서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름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모델링으로 간단하게 이런 주름 형태까지 잡아줄 수 있고요. 가디건도 디테일을 만들어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디건 앞쪽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이 하나의 흐름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었었죠. 이 흐름 그대로 엣지를 만들어 주셔서요. 양옆에 엣지로 추가로 만들어 조여주신 뒤에 가운데 엣지를 선택하여 S를 눌러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이 흐름 그대로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크게 감싸는 디테일이 만들어지며 가디건의 흐름이 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께를 조절해 주시면 가벼운 느낌의 가디건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두께를 줄였을 때 캐릭터와 겹쳐지는 부분들은 스커트 모드로 들어가 살을 채워가며 자연스럽게 캐릭터 위에 얹어진 의상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소재의 가벼운 느낌의 가디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니걸 의상을 만들 때 만들어준 단추를 응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만들어준 단추 오브젝트를 꺼내 주셔서요. Shift D를 눌러 그대로 복제해 주겠습니다. G, Y를 눌러 앞으로 빼주시고 사이즈를 줄여주어 가디건의 단추로 활용해 볼게요. 단추 오브젝트는 다시 숨겨주겠습니다. 만들어준 단추는 가디건 한쪽에만 배치될 수 있도록 G, Y를 눌러 이동하여 가디건 형태에 맞게 회전해 주시고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점에서 봤을 때도 단추가 자연스럽게 얹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배치해 준 단추는 그대로 Shift D를 눌러 아래로 복제하여 똑같이 가디건 형태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의상에 단추를 만들어 주어 디테일한 의상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추를 하나 꿰인 상태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이건 기존에 만들어준 가디건 형태를 조금 응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준 가디건을 Shift D를 눌러 복제해 주시고요. 원래 오브젝트는 잠시 숨겨주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준 가디건 형태의 이름을 가디건 응용이라고 수정을 해줄게요. 가디건 형태에는 미러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편집해 주시면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편집이 되게 되죠. 그런데 단추를 꿰기 위해서는 의상을 서로 겹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한 상태에서 진행해 줄 겁니다.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렇게 의상 끝부분을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겠죠. 이때 앞쪽 끝부분을 잡고 비례 편집 모드를 활성화해 주셔서요. 상단의 커넥티드 올리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만 편집이 되면서 한쪽 부분의 의상만 움직여 줄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끝부분을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휠을 조절해 가며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겁니다. G, Y를 눌러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R, Z를 눌러 바깥쪽으로 회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후에 반대쪽 옷의 끝부분을 선택해 주셔서요. 안쪽으로 넣어준 의상 위에 이렇게 덮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두 의상 형태가 겹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감싸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간 형태도 와이어 프레임 뷰에서 선택해 주셔서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도록 끝부분에서 단추만 살짝 꿰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빼주셔서요.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서로 겹쳐지게 만들어 주신 후에는 스커트 모드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후에 엘라스틱 그랩 브러쉬로 앞쪽으로 당겨준 의상 형태의 주변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셔서요. 자연스럽게 단추를 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단추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디건 형태에 맞게 만들어졌었죠. 새로운 응용 단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위쪽에 단추 하나를 복제해 주시고요. 나머지 기존 가디건 단추들을 모두 선택하여 정리해 줄 건데요. 이렇게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의 오브젝트, 컨버트 투 메쉬를 눌러 모디파이어를 한 번에 정리한 뒤 컨트롤 J를 눌러 하나의 단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름을 가디건 단추라고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복제해 준 단추는 가디건 응용 형태에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추를 모아준 옷 형태에 맞게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단추를 잠근 모습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마치 옷이 단추를 잠그기 위해 모인 것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아래쪽에도 우리가 앞에서 표현해 주었던 것처럼 단추 형태를 그대로 배치하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가디건처럼 단추 3개가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른 시점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추로 옷을 잠근 듯한 응용 가디건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단추들은 마찬가지로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의 오브젝트, 컨버트 메쉬를 눌러 기존 모디파이어를 모두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컨트롤 J를 눌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가디건 응용 단추라고 해줄게요.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외투와 자켓, 그리고 2가지 가디건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캐릭터의 원피스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